빔 에듀케이션에 온 걸 환영합니다. 8, 9회차 연속으로 빔 관리 현장과 적용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빔 현장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 사례가 드문 만큼 민간에서 비교적 잘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을 기준으로 그 업무 성과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빔을 사용하는 현장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과업의 명시가 되어도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서로의 협의에 의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 건설 현장에 어떻게 빔과 연계가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와 계속 중복되는데요. 스마트 건설에 대한 정부 정책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정책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설업의 스마트화는 더 이상 대안이 없거니와 미룰 수도 없다는 점이죠. 그나마 건설기술 정책의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 기본진흥계획에 따른 스마트 컨스트럭션 2025는 일본의 동일한 국가 정책인 아이 컨스트럭션에 비해 1년,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에 의해 최초 수립 발표된 컨스트럭션 2025 로드맵과는 이미 5년이라는 시간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바로 건설 근로자의 감소와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발주자들의 요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진국의 건설사들은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는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죠. 빔을 적용하는 현장은 대체적으로 다음의 요건들을 따릅니다. 건물의 정확하고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현장이며 설계 변경 요소들이 늘 발생하는 그러한 현장, 그리고 빔룸 설치 운영을 비롯하여 정부와 시공 관련들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정확히 예측되지 않는 초대형 프로젝트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사업 투자가 정말로 활발한 곳은 거의 100% 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빔 기반 현장은 설계 단계부터 빔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은 CM단의 능력 부족으로 처음부터 그 활용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용역업체에 배만 불리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잘못된 파트너링과 프로세스 매핑의 부재이기 때문이죠. 네. 또한 모든 건설 참여자가 이 빔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서브콘, 즉 전문 건설사는 열악하기 때문에 제네콘에서 사용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해 주어야 성공적인 현장을 기대할 수 있겠죠. 또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장비에 대한 과감한 그런 온화의 투자도 필요하겠죠. 여기 니온 켄체츠교 렌고카이라는 일본 건설업 연합회에서 발간된 시오코 BIM의 스타이루 지레 에슈라는 책이 2년마다 발간되어 참고하였는데요. 이 책은 시공빔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납품되는 도면 작성에 대한 관리와 협력업체의 대응과 정부의 소통, 그리고 장비 및 데이터의 관리 측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정보의 공유 측면인데요. 원청과 하청의 상호 협력적인 문화 바탕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데이터의 조기 배포와 모바일 등을 통한 도면 열람의 방식 등의 적응, 또한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모두가 참석하는 조정회의 등 변경 대응을 수시로 실시하고 소통하는 일본 건설업의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사실 완벽한 빔이면 좋겠지만 역시나 비용이 문제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목적이나 활용 방안이 많지는 않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일본 건설업은 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단순한 RC조가 아닌 철골 그리고 혼합구조 형식에 많이 적용을 하면서 면진 장치나 또한 이런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한 시공 품질에 우선은 최우선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4의 원청과 협력사의 모델 합의나 조정에 관한 사용 내용 빈도수를 보시면 참여업주 모두가 활발히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모델 작성 범위와 리더십 그리고 최신 버전의 정보 공유가 건설 현장의 성공 요인이라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바로 빔룸의 회의실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간이죠. 여기 사례 분석으로 일본 시즈미 건설사를 예로 들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정책에 의해 자재 운반이나 철골주 용접, 천정공사 등에 필요한 3종의 로봇을 올해 투입하였다는 신문 기사인데요. 보이시죠? 로보틱스를 바탕으로 혁신과 변화를 절실히 반영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건설사도 역시 사용 목적이 분명한 BIM을 합니다. 그 전까지 외주 주던 철골샵을 테크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부에서 해결하고 그와 동시에 시공성을 동시 검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반적인 리드 타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와 설비의 간섭 해결을 설계 단계부터 시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현지 시장에 맞게 진화된 전문화된 작업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캐디와 레브로 같은 현지 최적화된 MEP 일본 토종 프로그램들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방형 빔이 주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국민에 의해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외면받는 이 한국 시장과는 참으로 대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노하우 중 하나인 빔 모델에서 시공도를 추출하는 프로세스도 정말 구체적인데요. 정확한 명이 박혀있는 소프트웨어를 쓰도록 지시하고 원청이 바로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협력사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작업과 시공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빔룸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빔 데이터가 들어있는 서버를 관리하겠죠. 관리자별로 열람, 수정하는 권한도 부여합니다. 그리고 빔룸에서 하는 중요 기능이 바로 인터페이스 회의를 주관한다는 점인데요. 사전에 가상 시공된 모델을 공정별로 조정하는 그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빔 관리자는 성격이 다른 각 데이터의 형식과 또 매개 변수, 기타 등등의 관리 정보 등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물론 도면 리비전과 디지털 반출, 디지털 데이터의 반출 관리도 해야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이슈 사항은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 구성 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한 3명 정도에서 많으면 10명이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10명이면 거의 공사비가 3천억대 이상의 현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현장으로 떠나가 볼까요? 현재 빔 적용의 목적은 우선 시공성 및 품질 향상이 1순위입니다. 워낙에 실시 설계 도면이 부실하다 보니 오시공을 방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따라서 빔룸 고유 업무 외에 빔 전문 협력사를 채용하여서 빔룸에서 샵 모델링을 열심히 그립니다. 열심히 그리면 협력사 위주 운영이다 보니 시공사 관리자도 따로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시공사에서 요청하면 해결해 주는 것이죠. 결국 협력사의 역량에 따라 모든 성과의 승패가 가로지게 됩니다. 혹시 배정된 현장이 빔 현장이시라고요? 그러면 시공사 BIM 관리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 계획이나 일정이나 이런 기본적인 공사 자료를 넘길 수 있도록 독촉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빔 관리자인데요. 실시 설계를 바탕으로 중요도에 따라 시공적인 불리함을 미리 예측하여서 상세 모델링을 어디 진행시켜야 하는 것도 지시를 하는 것도 바로 이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또한 철거리나 커튼홀 업체 등의 별도 상세 모델링을 3D 데이터로 납품받도록 미리 요구하고 또 발주 전 반드시 그 시공 적합성을 CM단과 함께 판단해야 되는 역할도 이 관리자의 역할인데요.
이런 체계가 잡히면 후반으로 갈수록 감리자는 3D 모델링과 같이 시공되었는지만 확인하고 또 데이터를 통해서 물량을 산출, 비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3D 스캔을 통한 검측 데이터일 경우도 빔 모델링과 오버랩하여 그 시공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CM단에서는 이 데이터를 잘 확인하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미래로 가볼까요? 과거와 달리 이제 빔룸에는 시공사 관리자를 비롯하여 이제는 CM단 관리자도 함께 있습니다. 또 소속 보안 관리자도 있고요. 빔 협력사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예전과 같이 각 공정의 코디는 협력사와 함께 시공사가 주관합니다. 또한 4D, 5D 코스트 빔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원가 그리고 공정 관리자는 빔 데이터를 연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래 건설 산업의 실행률이 그닥 크다고 할 수 없기에 원가 절감을 통해서 요소 하나하나 관리하고 생산성을 체크해야 하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 건설 현장은 위치 기반 안전 관리와 드론을 이용한 시공 관리가 보편화됩니다. 빔 데이터와 연계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쓰는 공정 관리자는 빔룸에서 이루어지는 시뮬레이션의 주간 단위 생산량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돕게 되죠. 이는 웹 기반 공정 성과 지표로 발주자에게 그 상황이 바로 보고가 됩니다. 과거와 같이 경험상 수치 입력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빔룸의 CM단 관리자가 상주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슈 사항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현장 CM단으로 실시간 공유가 되겠죠. 바로 클라우드 현장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말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ICT 건설 장비 운영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ICT 건설 장비 운영에 필요한 좌표 및 데이터 관리 또한 경업하게 될 것입니다. MEP 샵은 기존의 샵 기사가 2D로 작업을 하면 빔 협력사의 모델러들이 그 샵도를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이제 직접 빔 협력사의 도움을 받아 현장 기사가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빔으로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빠른 인터페이스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빔룸에서는 패키지별 현장에 내보낼 데이터량과 도면을 정해 반출하는 역할을 또한 하게 됩니다. 빔룸의 고유 업무는 변동이 없지만 빔 데이터의 활용 용도는 AR과 VR을 통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죠. 이러한 무수한 양의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빔룸의 역할인 것입니다. 감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검측 업무와 보고서도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요. 3D 스캔의 보편화를 통한 오브레이와 디지털 모업 같은 것들은 일일이 줄자로 하는 검측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다음에 정보화 시공은 사람이 하는 반복 작업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다음 보시게 될 동영상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 굴삭기 뒤에 기다란 GPS 단자를 달게 되는데요. 이 단자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받고 운전자는 운전자석 옆에 모니터를 보며 작업 위치와 깊이, 기울기 등의 정보를 전달받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숙련도에 따른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고 위험까지 줄이게 되는 것이죠. 미국 캐터필러에 이어 세계 2위 글로벌 건설 기계 제조사인 고마츠 제작소의 ICT 건설 장비는 일본의 스마트 건설 정책인 iConstruction 2025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新たな土木工事の始まり。その瞬間から現場が変わっていく。これまで多くの日数と工数がかかっていた現況測量がボタン一つに。人の手を煩わせず施工現場の高精度な3次元データを自動で生成する。お客様からお預かりした施工完成図面を3次元化し、現況3次元データと照合すれば施工する範囲や度量を
自動で計算。工期ごとに施工をシミュレーションし、作業内容を事前に把握。自由なカスタマイズも可能な施工パターンを選択すれば、検機の手配も含め工程表が自動で作成され、すぐにでも施工を開始できます。そして始まった施工では、高度に知能化された情報化施工で現場が進化する。施工計画に基づき、完成形に向けてレバー一つ。経験の浅いオペレーターでも ICT のマシンコントロールで設計図面通りの高精度の施工を実現します。熟練のオペレーターにも情報化施工は生産性の飛躍的な向上をもたらします。管理者はその日の出来方、出来高をリアルタイムに確認。高速に PDCA を回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現場で設計を変更したい。そんな時でも柔軟にスピーディーに対応します。サポートセンターが設計データを修正。その変更は工程管理や ICT 検機に反映されます。工事完了後もクラウドに蓄積された施工データを生かし、納品図書の作成で大幅な工数削減、将来の維持保守に役立てることができます。安全も働き方も工期もコストも、その全てを変えていく。そんな未来の実現を小松はお客様と一緒に始めたいと思います。スマートコンストラクション。 재밌게 보셨나요? 자, 그럼 빔 현장 프로세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세 수준은 BIL 40으로 기술사항 반영 및 사전 시공성 검토가 끝납니다. 계약과 동시에 빔룸 구성과 수행 계획서도 한 달 이내 완성하죠. 그리고 정해진 설계사로부터 기술사항이 반영된 실시 설계 데이터를 납품 2달 전부터 시공사 BIM 협력사들이 투입됩니다. 이때는 물량 검토와 더불어 공정 시뮬레이션 작업이 대략적으로 실행되는 시기인데요. 설계 납품 후 공사 착공과 더불어 한 달여간 모델링 분리와 공사 구역별 조닝이 가속화됩니다. 그 후 공사계획 시뮬레이션을 시작으로 시공 상세에 따른 패키지별 간섭 검토, 발주, 검축과 모델링 반영이라는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준공 모델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용 책임 CM과 같이 공사비 상한을 설정한 발주 방식일 경우는 좀 복잡해집니다. 공정과 원가가 더해진 4D, 5D 개념의 빔이 실행되니까요. 공정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모델링 매핑 작업은 필수이고요. 리소스 정보 또한 모델링에 반영되어 표시되게 됩니다. 따라서 모델링을 통한 물량 산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요. 국산 프로그램인 빌드허브 같은 프로그램은 배근 및 거푸집 상세 설계 자동화 기능을 비롯하여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물량을 오차 범위 내 산출하기도 합니다. 공정별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시화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확한 완료 성과 지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객관적인 판단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공사의 CMR, 즉 LH 같은 경우 실시 설계의 70% 단계에서 용역이 시작되는데요. 앞으로는 기본 설계 후부터 빔을 통해 공사비를 확정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시공책임형 CM이 그 가치를 발하게 될 것이죠. 이렇듯 BIM은 현장의 발주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필요성은 정부 추진 정책인 것이죠.
이 추진 정책의 주 목적은 생산성 향상에 있고요. 또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해외 건설 시장을 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린 건설, 프리컨 서비스 이렇게 빔과 연계되는 건설 계획 그리고 설계의 최적화를 실현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 모든 건설 사업의 통합 플랫폼을 BIM이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빔 현장의 주요 특징도 살펴보았죠. 네,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이 명확하다는 것, 그리고 CM단에 또는 시공사에 역량 있는 관리자에 의해서 그 수행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 네, 그리고 건설 참여 주체자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네. 기술본부 김지산 이사였습니다.